회식 때 집에 못 가게 가방을 뺏긴 적도 있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회식 후에 갑자기 성희롱을 한 적도 있고요. 갑자기 욕하시는 상사분도 있으셨고.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진,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과목 중에 하나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실 김지영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장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좋은말 연구소 대표 김지현입니다. 강사TV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장하셨나요? 네. 아주 많이요. 윤진 강사님이랑 저랑 그 괴롭힘 예방 교육을 예전에 촬영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익숙하기도 한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자격도 있으신 강사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강사님이 되기 전에는 직장인으로 회사를 다니셨었죠. 네, 맞아요. 네. 강사님이 회사 다니실 때 혹시 뭐 괴롭힘의 가해자였거나 피해자였던 적이 있어서 이 과목을 좀 하시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해요. 네. 가해자. 제가 기업 다닐 때는 좀 오래전이라 괴롭힘에 대한 교육 또한 없었고, 사실 상사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맞죠? 네.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네. 피해자였던 적도 많고 어쩌면 가해자였던 적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쵸. 그게 괴롭힘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던 경우들도 우리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쵸? 정말 제가 가해자 같으신가요? 제가 20대 때는 사실 할 말은 하고 살자 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직속 상사들이 저 때문에 괴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자신이 퇴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할 일이 다 끝난 아래 직원들조차 퇴근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또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 눈치만 보게 하는 괴롭힘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할 일은 끝났고 더 시키실 일이 없으시면 가겠다고 바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상사분들께서 회식 때 그러시더라고요. 김지현 씨는 술 마실 때는 안 무서운데 일을 좀 같이 하면 무섭다고. 네, 저도 강의가 끝나면 회사로 좀 바로 복귀하는 일이 좀 많은데요. 막상 강의 끝나고 여기 회사에 도착하면 직원들 퇴근 시간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눈치 보일까봐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퇴근하면 올라가고 좀 이런 나름의 배려를 좀 보이고는 하는데요. 윤진 강사님 같이 배려를 해주시는 상사가 있으시다면 정말 너무 좋죠. 좋은 거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과는 맞지 않는 거죠.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는 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은 부분입니다. 무조건 힘들다고 해서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성립 요건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됐죠.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입니다. 저희 상사분은 지위 또는 관계 우위에 있었으니 첫 번째 성립 요건은 충족한 것이죠. 네네. 두 번째 성립 요건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상사가 본인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하 직원들을 퇴근에 눈치를 주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인데요. 제가 직장일 때는 할 말을 하는 분위기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괴롭힘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저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가해자이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퇴근 시간 되면요, 대표님 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추세예요. 근데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괴롭힘의 고통 포인트가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기 때문에 더 난감한 것 같습니다. 네.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있겠죠.
퇴근하면 인사고과에 감점을 하겠다는 등의 신체적, 언어적 협박을 동반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말 그 교육하다 보면은 거꾸로 상사분들이 그 부하 직원들의 언행이나 이런 걸로 상처받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교육들이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상사분들도 본의 아니게 되게 눈치를 보게 되면서 어디까지가 적정 범위인지가 되게 애매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보통 가해자였던 상황보다는 피해자였던 상황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엄청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또 그 시대라고 하니까 또 옛날 사람 같네요. 약 10년 전이지만 그 시절과 지금은 많이 다르긴 하죠. 아직도 성차별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시절에 더욱더 많은 성차별과 성희롱이 존재했습니다. 저 역시 여자라는 이유로 성차별도 많이 당해보았고, 성희롱 또한 빈번했습니다. 네. 속상했지만 그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조차 없던 시절이라 그냥 저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차별이랑 성희롱 사실 저도 한 15년 전 생각하면 정말 빈번하게 있었던, 저도 그냥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넘어가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진짜 사회적 인식이 좀 변하고 있는 중이라 너무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진짜 많이 울기도 하고. 우셨나요? 네. 회식 때 집에 못 가게 가방을 뺏긴 적도 있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회식 후에 갑자기 성희롱을 한 적도 있고요. 갑자기 욕하시는 상사분도 있으셨고. 다 과거지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었죠. 네. 그런 사건이 있을 때도 마냥 혼자 참고 이겨내야 되는 게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인식이 바뀌었지만 아직 피해자는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저처럼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절대 혼자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전문 강사가 길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혹시 혼자 참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뭐 사이다 같은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사이다 발언은 이제 참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 신고가 모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모르고 행해지는 괴롭힘이 너무 많기에 혹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으시다가 가슴 한쪽이 뜨끔하시는 분들 이제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괴롭히고 신고하려고 회사 다니는 거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참았고 몰라서 행해졌던 일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알고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다는 현실에 제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도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교육할 때 강사님들 느끼시지 않나요? 우리 막 교육하고 사례 들고 있으면요. 처음엔 잘 들어주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세가 딱 해지고 딴청 부리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런 거예요?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찔리는 거죠. 찔려가지고. 네. 근데 그게 뭐 강사 얘기가 듣고 싶지 않구나. 아는 거예요. 자기를 겨냥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쩌면은 나를 타깃으로 회사가 저 교육을 신청했나라고 네, 생각할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왜냐면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생각해서 강사님들 강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신 김지영 강사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은 인스타 DM이나 카카오톡으로도 도움 요청해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TV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